이상하죠?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상처를 준 것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멀어졌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기쁘기보다 왜 이렇게 귀찮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그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는 걸, 대화가 짧아졌다는 걸 서로 눈치채고 있죠.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 끝내자니 매정한 것 같고 이어가자니 내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관계는 서서히 그 색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마치 낡은 그림처럼 처음의 선명함은 희미해지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의 미묘하지만 분명한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통해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사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대화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끊이지 않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기고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만 오가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대신 날씨 이야기나 오늘 뭐 먹었는지 같은 피상적인 대화만 이어지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대화 속에 감정이 빠져버리고 그저 의무적인 소통처럼 느껴진다면 관계의 경고등이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벌어지고 깊어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미 관계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화는 관계의 혈액순환과도 같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아프듯이 대화가 막히거나 흐려지면 관계 또한 병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리고 공감하며 기뻐하거나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말은 오가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건조하게 오가는 대화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방금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해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보내는 관심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관심이 부족해지면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여전히 그 관계에 희망과 애착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는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의 빈도, 대화 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목소리의 톤 등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잦은 한숨을 쉬며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모습들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은 내면의 변화를 다룰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감정과 관심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배려가 이제는 마치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려가 노력이라는 감정으로 변질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감정 소진은 마치 바닥난 배터리와 같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배려를 의무감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내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감정 변화나 신체적인 불편함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기침 소리에도 걱정하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을 텐데, 이제는 상대방이 힘들어해도 그저 흘려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연결의 단절을 의미하며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무관심은 때로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감정입니다. 미움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무관심은 그마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감정적인 에너지가 바닥났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면 관계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점차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마치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것처럼 상대방은 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랐던 작은 행동, 혹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의미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대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관계의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는 가장 슬픈 신호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걸지 않는 상태는 관계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변화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단 1분 1초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고 회피의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주는 즐거움이나 안정감보다 관계 유지에 필요한 노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려 합니다. 이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감소하는 것도 관계가 약해졌다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연애 초반이나 관계가 돈독할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를 마주하고 포옹을 하는 등 신체적 애정 표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접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애착을 느끼는 상대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면 물리적인 거리감 또한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의 감소는 단순히 애정 표현의 줄어듦을 넘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거리감과 유대감의 약화를 상징합니다. 손끝 하나 닿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미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나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말 계획, 몇 달 뒤의 여행, 혹은 몇 년 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러한 미래 계획은커녕 다음 달의 약속조차 잡기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고 각자의 미래만을 그리게 됩니다. 이는 서로의 삶이 더 이상 하나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희미해지고 현재는 무의미하며 미래는 함께가 아닌 각자의 것으로만 그려진다면 관계의 근본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표출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의 표출입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소한 일에도 불만이 쌓이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차단하거나 직설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이전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소진과 좌절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언행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특징들도 이제는 거슬리는 단점으로만 다가옵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서 부정적인 의도나 실수를 찾아내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선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돋보기를 들고 상대방의 흠집만을 찾아내는 것처럼 작은 단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은 사라지고 비난과 질책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기초를 허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싸움이 잦아지고 싸움 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관계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통해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골이 패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움 후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된다면 이는 관계가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신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마치 관계 속에 쌓이는 독처럼 서서히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듯 작은 싸움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개인의 내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신호에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개인의 변화입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 밖에서 독립적인 삶을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거나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독립성을 찾기 위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활력과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며 관계가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모습은 관계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관계를 벗어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중심이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때는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철저히 나 개인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시됩니다. 함께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해지고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는 관계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의 목표나 꿈이 사라지고 각자의 길을 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입에서 점점 사라지고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이미 각자의 섬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심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노력을 더 이상 쏟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한 활동이나 다른 흥미로운 대상에 쏟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보다 혼자만의 시간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미 마음은 관계 밖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 이유가 관계로부터의 도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른 활동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관계가 가진 본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관계가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끝을 마주할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감지했을 때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에게 관계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평생 동안 맺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어떤 관계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관계는 깊이 뿌리내리는지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했습니다.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신호들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무작정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싶었고 또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늘 양방향의 거울과 같아서 상대방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 없이는 결코 관계의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그 용기가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한 치료가 필요하며, 때로는 자연스러운 소멸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가끔은 우리 스스로가 관계의 끝을 부정하며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를 놓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갇혀 불행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관계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관계가 끝이 나야만 비로소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맞이할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모든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지나간 관계에 대한 미련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종결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덮어야 새로운 페이지를 쓸 수 있듯이 한 관계를 마무리해야 또 다른 소중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깊이 공감하며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선물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